볼게요. 오늘 사회보장 쪽은 거의 다 건들 겁니다. 뭐 조금 덜 나가더라도 어차피 사회보장 요쪽은 한번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보시면 우리가 아까 어디까지 했냐면 13페이지까지 했죠. 우리 15페이지 잠깐 가가지고 1번 풀어볼까요? 1번? 옳지 않은 거니까 답만 찾아봅시다. 답만. 자신 있게 체크해도 돼요. 아, 5초만. 오케이. 자, 볼까요? 자, 하나씩 봅시다. 하나씩 볼게요. 자, 사회보장 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라고 했습니다. 옳지 않은 거. 우리의 모든 시험은 옳지 않은 걸로 나올 확률이 100%예요. 이렇게 틀리면 절대 안 돼. 옳지 않은 거 잘못 읽어가지고 옳은 거 해가지고 틀리면 안 돼요. 이건 진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허벅지 찔러야지. 문제 잘못 읽어서 틀리면 절대 안 됩니다. 아셨죠? 객관식 관련해서 제발.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거면 사인펜으로 풀든 연필로 풀든 볼펜으로 풀든 이렇게 X 치고 그거 찾으면 되잖아. 아셨죠? 그러니까 문제 잘못 읽어도 그거 틀리면 절대 안 돼요. 너무 아깝잖아. 그죠? 그렇게. 그래서 1번 보시면 옳지 않은 거 동그라미 1번. 국가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보장 수준과 최저임금 많이 봤네요. 최저보장 수준과 최저임금을 어떻게? 매년. 최저임금 매년 공포되죠. 올해 10,000원 넘었습니까? 안 넘었네. 그걸 어떻게 알아? 뉴스에 나오니까. 그게 뭐야? 공표입니다. 그게 공표예요. 최저임금이 최저보장 수준이잖아. 결국엔. 그죠? 그러니까 그게 공표예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아까 봤습니다. 산재, 실업급여 신청해야 알죠. 하나 더 플러스하면 더 들어갔어요? 신청해야 하는데 어떻게 신청했어? 뭘로 신청했어요? 종이, 서면으로 신청했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알면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없지. 그죠? 동그라미에서 한번 보면 사회보장 수급권이 제한되거나 정지되는 경우에는 제한 또는 정지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진다. 이거 잘 모르겠다고 쳐도 어쨌든 우리 아까 최소 제한 원칙에서 보긴 했지만 맞는 말 같아. 아니면 아리까리 하면 넘어가요. 아리까리 하면 모르겠다. 넘어가면 4번 보면 사회보장 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자, 신청도 아니고 포기야. 신청도 아니고 포기야. 근데 말로 할 수 있다? 없습니다. 말로 할 수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구두 X.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사회보장 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관은 어떻게? 이송해주고 언제가 신청된 날이라고 했죠? 이송된 날입니다. 이송된 날. 거기까지 우리는 알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2번 한번 풀어볼까? 2번은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답만 찾는 겁니다. 답만. (5초만) 있다가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볼까요? 자 이건 쉽죠?
이게 심지어 여러분 2년 전 기출이에요. 2년 전 기출이라고. 저거 그냥 이해해도 풀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공부 안 해도. 아까 사회보장 기본법과 관련해 가지고 수급권 이런 거는 굉장히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거잖아. 근데 이거 뺏어갈 수 있어요? 없어. 압류할 수도 없고요.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는 당연히 없고요. 그러니까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 수준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동그라미 2번 보면 사회보장 수급권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미쳤냐? 양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죠? 이렇게 극단적인 예로 생각해 봅시다. 산재로 내가 만약에 죽었는데 내 걸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어요? 못 주죠. 내가 죽었는데 내 거지. 그죠? 사회보장 수급권은 관계법령에 따라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 제한될 수는 있죠.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당연한 말이죠. 우리가 잘 못 받다고 해도 이렇게 당연한 말은 넘어가는 겁니다. 사회보장 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이 이거 받네. 아까 배우자 뭐 자녀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포기할 수 없다. 하나 더 알면 뭐예요? 사회수급권 포기를 취소할 수 없다. 사회보장 수급권 포기했다가 다시 받을게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거까지 우리는 알고 있읍시다. 넘어가세요. 나중에 한번 요건 풀어보시고 3장 보세요. 자, 여기는 좀 따분합니다. 여기는 완전 따분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게 있구나, 문제 나오면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막판에 눈에 바르는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따분하고 이해의 위주가 아니고 그냥 암기입니다. 요건 어쩔 수 없어요. 왜? 기본 계획이잖아. 얘네가 계획을 왜 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보시면 기본 계획의 수립 보세요. 자, 포인트만 암기합시다. 우리 보건복지부 장관이 합니다. 왜? 얘네가 보험료 갖고 노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입니다.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경년이 아니고 얘는 5년이네. 사회보장에 관한 어떤 계획? 기본계획까지 밑줄.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까지. 그냥 계획 아니고요.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의 확정 보시면,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본계획 작성 지침을 작성해서 관계행정기관장에게 통보가 뭐냐면 이렇게 이렇게 팍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야, 이거 썼습니다. 기본계획 썼습니다. 검토해 주세요 하니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별 기관 기본계획안을 작성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고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본계획안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4번 밑줄 쳐져 있네. 별표. 사회보장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 자, 사회보장위원회는 여러분이 좀 익숙하니까 오케이인데 국무회의 동그라미 치세요. 요거까지도 맞는 지문입니다. 국무회의. 사회보장위원회와 국무회의. 기본계획의 필수 기재사항은 문제에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눈에 많이 봐주셔야 되는데 필수적 기재사항 일단은 뭐냐면 목표, 계획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돈에 대한 내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국내외 사회보장 환경의 변화와 이런 건 당연히 들어갈 수 있겠지. 어떻게 지금 다른 나라에서 이런 거 있겠다, 배우겠다 이런 거 하는 거고, 당연히 기본 목표 및 중장기 추진 방향 들어가는 거고,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 들어가는 거고, 돈 4번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들어가는 거고요. 5번 사회보장에 관련 돈이네. 기금. 오케이? 기금. 돈 들어갑니다. 재원, 기금. 조금 신기한 건 사회보장 전달 체계. 그죠? 이런 건 좀 눈에 발라놔야 돼요. 어쩔 수 없어. 그 밖에 사회보장 추진에 필요한 사항. 4번 별표. 방가로 4번 별표. 저 중에 2, 3, 4, 6번. 그래서 2, 3, 4, 6번을 혹시라도 가능하면 형광펜 치고 따로 해도 돼요. 얘네는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필수 기재사항. 조금 중요한 거죠. 딱 봐도. 목표, 과제, 재원, 전달 체계 이런 거 어떻게 전달할 거냐. 그러니까 전달 누구한테 한다? 이 사람들한테 국민들한테 해야 되니까. 그러면 얘네는 뭐다? 필수 기재 사항이니까 뭐다? 사회보장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변경하는 겁니다. 심의를 거쳐서 되게 까다롭죠. 그다음에 반가로 5번 보시면 사회보장 장기 발전 방향의 통보.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확정된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지하여야 된다. 뭐 이런 건 틀린 질문으로 거의 안 나옵니다. 다른 계획과의 관계 별표 동그라미 1번. 여기 말장난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기 자 보세요. 기본계획 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여야 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자, 너무 당연한 말이지 않아요? 기본이 있어야 뭐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 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다 필요 없고 얘가 일바야. 아셨죠? 기본 계획이 당연히 일바야. 그 계획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기본은 1등. 요거 무조건 요거 말 바꿔서 나오면 다 틀려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동그라미 2번.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은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반영해. 다 왜? 1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기본계획이 다른 법령에서 만든 사회보장 계획의 뭐? 기본이 된다며. 그러면 그 기본계획의 내용을 떠받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기본계획을 사회보장 기본계획 이렇게 정해놨으면 이걸 기점으로 해서 만드는 겁니다. 아셨죠? 동그라미 3번 보세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통보한 내용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해야 된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눈에 그냥 많이 발라놓으시는 수밖에. 자,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수립 보시면, 자, 요거 보실 때, 자, 얘네들이 서로 왔다 갔다 지금 주고받잖아, 정보를. 이렇게 보세요. 얘네가 보고하고 그걸 받아서 다시 알려주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오케이. 요거 지금 요거 내용이 다 요거예요. 지금 볼게요. 이제 반가로 1번 보세요.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보건복지부 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련된 소관 주요 시책의 시행계획을 언제? 동그라미 매년입니다. 매년. 반가로 2번 완전 별표입니다. 자,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수립한 소관 시행계획. 자, 아까 재정추계가 아니에요. 이거 다른 겁니다. 지금 기본계획이야. 기본계획. 내가 보험료를 걷어가지고 어떻게 쓸지 이걸 보는 게 아니고, 이건 우리 사회보장 시스템을 이렇게 합시다. 이런 느낌의 기본계획이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립한 소관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그 날짜를 잘 보세요. 아까 제가 그랬어. 보건복지부 장관 나오면 뭐? 3월 31일이야. 거의 3월 30일이라고 맞붙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너무 날짜가 많아서 힘들다. 그럼 뭐다? 무조건 3월 31일은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1월 31일까지 시행계획 및 이런 추진 실적은 보건복지부 장관에 제출해야 되는데, 시행계획은 1월 31일까지, 그 다음에 뭐? 추진 실적은 3월 31일까지. 그 다음에 반가로 3번도 별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보건복지부 소관의 추진 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어디에?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합니다.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합니다. 표 나와 있죠. 자,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 위에 있는 애들이 일단 계획을 정해요. 그 다음에 뭐야? 밑에 보시면 추진 실적을 제출하는 거야. 그래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시행 계획 이런 거야.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손을 잡고 계획을 세웠죠. 근데 실행을 해서 누가? 관계중앙행정기관 실행을 해봤더니 야, 이 정도 되는데? 추진이? 자, 네가 한번 봐봐. 너 어제 돈 관리하잖아. 한번 봐봐.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추진 실적을 제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추진 실적을 종합해서 다시 내가 보험료 이만큼 걷었는데 니네가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하고 누구한테? 사회보장위원회한테 다시 보고하는 겁니다. 요 그림을 좀 잘 알아두세요. 요 그림. 한 문제 나와요. 이런 건. 그래서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의 수립 및 시행 보시면 반가로 1번 보세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오케이. 반가로 2번 별표. 자,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입니다. 기본계획 아니야. 지역계획이야. 그 계획을 누구한테?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당연하죠, 여러분. 자, 지방자치는 자기 지역에 대한 계획을 누구한테 해야 돼요? 얘한테 해야지. 왜? 컨트롤타워 얘잖아요, 지금. 중앙행정기관 장하고 누가 지금 컨트롤타워야? 보건복지부 장관이 컨트롤타워야, 결국엔.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지역계획, 기본계획은 0. 이런 건 진짜 틀리면 안 되지.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당연한 거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지역계획의 내용이 기본계획과 부합하지 않는 등 필요한 경우 해당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그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야, 니네 잘못했으니까 보다 고쳐라 할 수 있죠. 고쳐라 할 수 있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지역계획을 누구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왜냐하면 컨트롤타워니까 얘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건 틀리게 잘 안 나와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막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용노동부 장관 이런 애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뜬금없는 애가 튀어나오면 뭐야? X야. 국무총리 아니야. 지금 컨트롤타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이거 생각보다 많이 바꿔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시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지역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할 수 있고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누구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뭔가 제출하면 다 지금 누구한테 제출해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다 제출해요. 왜? 얘가 돈 갖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얘가 돈 갖고 있으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평가 결과 종합선고를 해서 위원회에 보고해야 된다. 어디? 사회보장위원회. 오케이. 요 세 군데 잘 알아두세요. 넘어가시면 요건 더 재미없습니다. 이제 자, 용어에 익숙해져야 돼요. 앞에 건 조금 이해라도 했지. 얘는 용어에 익숙해야 됩니다. 사회보장위원회. 자, 아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디에 보고했어요? 위원회에 보고했잖아. 그게 여기입니다.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는데 위원장 누구다? 여기서 나오네. 국무총리가 위원장입니다. 사회보장위원회 보고. 그래서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치사하지만 부위원장까지는 암기해야 됩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뜬금없는 느끼가 하나 들어가 있죠? 교육부 장관. 그죠? 보건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이 왜 들어가는지 아직도 저는 이해는 안 갑니다. 하여튼 교육부 장관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오케이. 위원은 30명 이내고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 이렇게 있고 웬만한 장관들 다 들어가고 이거는 틀리게 안 내요.
아셨죠? 이건 틀리게 안 되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2번은 대통령이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위촉하는 사람은 위촉이 된다. 그 모의고사 같은 데 보면 요 위촉위원회 공인노무사 넣는 경우 있거든요. 우리 노무사 시험이니까 노무사들이 위촉위원회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안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우리의 역할은 미미해요. 국회에서. 아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위원회 임기는 별표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나와요. 틀린 지문이든 맞는 지문이든 나올 거예요. 몇 년? 2년이에요. 보궐위임은 당연히 이건 그냥 뭐 정기가 남은 임기니까 2년. 위원회 심의 조정 사항은 이건 그냥 나오면 제가 봤을 땐 틀리는 게 맞습니다. 이걸 암기 23년에 어떻게 나왔는지 보여드릴게. 못 풀어요. 그런 거 나오면 버리는 겁니다. 그걸 풀고 있으면 안 돼. 맞았죠? 1권은 볼게요. 사회보장 증진과 기본계획. 그러니까 한번 1권은 보세요. 문제를 볼 때 1권은 봐서 완전 생뚱맞은 게 꽂아져 있으면 잡으면 되는데 23년도처럼 문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버려요. 저 같으면 안 풉니다. 어차피 못 풀어요. 찍어서 맞히는 게 더 나아요. 그건. 자, 볼게요. 사회보장 제도의 주요 계획, 평가 개선, 사회보장 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우선순위,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에 관련된 주요 사회보장 조치, 사회보장 급여의 비용 및 분담. 밑줄 긋을 필요 없습니다. 이거. 국가 지방자치단체 역할, 비용 분담, 재정 추계, 쭉쭉 뭐 전달 체계, 사회보장 통계. 이거 어떻게 해요? 절대 못 외웁니다. 절대 못 외워요. 그 밖에 위원장의 심의에 붙인 사안. 이건 나오면 그냥 버려. 그리고 한번 읽어보고 너무 생뚱맞은 게 들어가 있다? 그러면 들어가요. 뭐 공공부조에 관한 사항 이런 게 들어가면 보다? 그런 거 체크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사회보장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면 아웃. 6번도 위원장은 확정된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위원회 심의 조정한 결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 장은 위원회 심의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 제도의 운영 또는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나오면 그냥 맞는 값다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일일이 다 해오면 앞에 저희가 체크했던 거 다 헷갈립니다. 분명히 답은 있을 거예요. 나머지 지문이 다 맞으면 이게 답이겠지. 그죠? 근데 양가로 8번은 별표. 자,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사회보장위원회에다가 두는 게 아니고 어디에 둬요? 보건복지부에 사무국을 둡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 시험에 나오는 거야. 사회보장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지네 위원회 안 두고 어디에 뒀어요? 보건복지부에 뒀습니다. 위원회 간사 좀 이런 거 버려요. 이런 거 이거 못 맞춰. 이런 거. 자, 실무위원회 보시면 자 이렇게 보세요. 우리나라는 조금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두고 그 실무위원회에 전문가를 배치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 실무위원회의 전문가. 자,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뭐 농우팀을 만들어요. 농우팀을 만들어서 실무팀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인사 담당자, 노조 관련 전문가, 대학 교수 뭐 쭉쭉쭉 있는데 거기에 전문 분야별 전문가 집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노무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쫙 들어가 있는 거.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1번 보세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 조정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는 겁니다. 위원회에 실무위원회. 사무국은 어디에 둔다? 보건복지부. 오케이? 이거 어디에 둔다? 실무위원회? 위원회에 두는 겁니다. 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실무위원회 두고 실무위원회에 뭐? 분야별 전문위원을 두는 거예요. 실무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을 둔다. 구성은 그냥 한번 보세요. 이거 몰라요. 임기 나오면 그냥 다 2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그게 낫습니다. 공동위원장 뭐 보건복지부 차관 뭐 이렇게 있고 30명 이내 2명 2년 이렇게 다 필요 없고 저 1번 역할만 좀 알아두세요. 역할은 뭐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솔직히 실무위원회 두는 거고 실무위원회 전문가별로 집단별로 두는 거 뭐 되게 좋은 일이니까. 의결 실무위원회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이 당연히 대빵한테 보고해야죠.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위원회 의결로서 사회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가름할 수 있다. 3절 보세요. 평생사회 안정, 어디서 봤네? 어디서 봤어요? 앞에서 봤습니다. 앞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생애 동안 삶의 질을 유지, 증진할 수 있도록 평생사회 안정망을 구축하는 앞에서 봤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사회 안정망을 구축 운영함에 있어서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조를 마련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오케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들어가면 공공부조 들어간다고 했어요. 사회보장 서비스 보시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사회참여,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사회 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 이런 거 웬만하면 다 맞는 지문입니다. 웬만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서비스 보장과 소득 보장이 효과적이고 균형적으로 연계되도록 해야 된다. 자, 이런 거 좀 풀 때 좀 말씀드리면 완전 뜬금없는 내용이 들어가가지고 이러면 틀린 지문이에요. 근데 좀 스무스하게 읽힌다 하면 그냥 맞는 지문으로 보고 넘어가세요. 요거를 만약에 되게 진짜 미세하게 틀리게 해서 했다? 그럼 틀리라고 내는 겁니다. 자, 문제에서 틀리라고 내는 건 절대 못 맞춥니다. 틀리라고 내는 건 버려도 돼요. 그런 게 한 5개 정도 될 겁니다. 그럼 버리세요. 특히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잘 보시면 우리 사회보험법, 여기 사회보험법 관련해서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버리는 파트가 어디냐면 국민건강이에요. 뒤에. 책을 보셔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특히 국민건강은 거의 이 책의 반절이거든요. 근데 작년에까지는 25문제 중에 몇 문제 나왔어요? 4문제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럼 뭐야? 나 같으면 버리는 거야. 앞에 거만 보면 되니까. 그죠? 저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버리기에 너무 아까운 파트가 돼버린 거죠. 왜? 8문제가 나오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국민건강은 문제가 무조건 쉽게 나옵니다. 어렵게 낼 이유가 없잖아. 왜? 니네가 알아서 분량 때문에 버리는데 내가 왜 어렵게 내니? 그죠? 문제가 어디가 제일 어렵게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제일 어렵게 나와요. 여기가 제일 어렵게 나오는데 여기서 틀리라고 준 문제를 맞추겠다고 딥답한다? 그건 바보야. 차라리 산재는 어렵게 안 나옵니다. 여기는 무조건 어렵게 돼요. 왜? 다 공부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23년도에 어떻게 나왔는지 보여드리면 알 텐데 스타일을 보세요. 얘네가 기출을 어떻게 만드는지. 국민건강은 무조건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건강은 웬만하면 8문제 나오는데 6문제는 맞게 해드릴 겁니다. 무조건. 정말 쉽게 나옵니다. 정말 쉽게. 버리면 안 돼요. 그 파트는. 만약에 버릴 거면 제가 찍어줄게. 그거라도 봐. 그러면 3문제는 맞아. 아셨죠? 그걸 다 버리고 다 찍는다? 바보 같은 짓이에요. 자, 사회보장 정책의 기본 방향 봤습니다. 그래서 소득보장 보세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 하에서도 모든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소득 보장 제도가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오케이. 재미없는 파트가 끝났지만 문제는 한번 풀어봅시다. 우리 넘어가셔서 24페이지 보시면 1번 한번 풀어볼까? 1번. 시간 좀 더 드릴 테니까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답. 답만 한번 찾아보세요. 5초만 더 드릴게요. 답만. 한 문제 푸는데 한 20초면 됩니다. 그럼 시간 무조건 남아. 한 문제 1분이니까. 자, 같이 볼까요? 같이 볼게.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볼까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 장관 협의와 사회보장 기관에 관한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아까 봤어요. 5년이 나왔다. 처음으로 해서 그거 오케이. 아니면 좀 헷갈린다. 넘어가 그냥.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은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우선한다. 어때요? 일단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아까 뭐였어요? 기본계획은 뭐예요? 그 기본계획 가지고 다른 계획 계속 만들고 있는 거잖아 우리가. 근데 다른 법령에서 기본계획을 엎실어서 만들면 기본계획을 왜 정합니까? 그죠? 요런 거예요. 요렇게 나온다고. 이게 꺾으면 잘 몰라 생각보다 사람들이. 자 3번 보시면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은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연계는 뭐 당연한 거고,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국내 사회보장 환경의 변화와 전망이 포함된다. 자 아까 이게 뭐예요? 4번이 제가 버리라고 했던 겁니다. 왜 버리라고 했는지 보여드릴게. 5번 보세요. 보건복지부 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사회보장과 관련된 소관 주요 시책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이건 모르면 넘어가세요 그냥 이건. 근데 어쨌든 우리가 확실히 안 건 뭐였어요? 기본계획이 다른 법령에 우선하면 안 돼요. 자 이걸 공부 안 했다고 해도 이건 풀 수 있을 거예요. 왜? 말이 안 되잖아요. 기본계획을 정했는데 어떻게 다른 거에 우선하니? 그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다른 선지가 정말 애매하게 나왔으면 답을 어떻게 주고 있어요? 굉장히 명확하게 주고 있습니다. 야 이건 못 풀면 바보야. 이렇게 함정에 빠져들면 안 돼요. 맞는 지문을 찾고 이게 아니고 완벽하게 틀린 지문을 찾으면 돼요. 그렇게 이렇게 보시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서 일단은 5번 한번 풀어보세요. 5번. 요것도 답만 찾습니다. (5초만) 오케이. 자 볼게요. 자 사회보장 기본 법령상 사회보장위원회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 위에 거는 솔직히 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다 자 5번하고 6번하고 7번하고 보세요. 질문이 달라요? 거의 똑같아. 그러니까 결국엔 선지의 OX입니다. 우리 문제는 다. 이렇게 깔끔한 문제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건지 옳은 건지만 체크하면 되는데 우리 사회보험법은 80% 이상이 옳지 않은 걸 찾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 볼까? 사회보장위원회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이 된다. 어때요? 우리 아까 공부하면서 고용노동부 장관 본 적 있어요? 없어. 이 새끼 갑자기 뜬금없이 튀어나왔는데 근데 약간 느낌이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데 없었어. 누가 들어갔었어요 여기에? 교육부 장관이 들어갔습니다. 뜬금없는 놈.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놔야 돼요. 왜? 내년에 바꿔서 나올 수 있어요. 뭐랑? 동그라미 2번이랑 사회보장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사무국 어디다 뒀어? 보건복지부에 뒀어. 특이하니까 제가 별표치라고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보건복지부에는 뭐만 둔다? 사무국만 뒀습니다. 오케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겠죠? 되게 잘 익히지 않습니까? 너무 스무스하게 잘 익혀요. 그러니까 이걸 다 속아. 공부 안 하면 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3번 보시면 대통령은 위촉한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 해촉. 이거 아까 우리가 봤어요? 저 밑에 숨겨져. 제가 대충 읽었어. 왜? 관련 없으니까. 우리가 문제 푸는데 전혀 영향을 안 주는 문제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웬만하면 잘못하면 해촉할 수 있겠지. 짱이잖아요 얘가. 4번 보시면 뭐 사회보장위원회 실무위원회 공동위원회 2명 포함해서 30명의 내용. 이거 만약에 틀린 지문으로 내면 그냥 버리시라고.
어떻게 맞춰? 이것까지 하려고 이걸 다 외운다고?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실무위원회 의견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건 당연한 말이고. 왜? 사회보장위원회 어디 있었으니까? 실무위원회 어디 있었으니까? 사회보장위원회에 있었으니까. 그죠? 지들이 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문제를 여러분이 보면서 아 내년에 이렇게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푸는 거야. 자, 기출문제를 푸는 왜 선생님 왜 기출문제를 풀어요? 어차피 다 풀어보고 다 답도 아는데 왜 그러는지 알겠죠? 왜 푸는지. 특히 사회보험법은 기출문제에서 무조건 나옵니다. 바꾸기가 너무 좋으니까. 아셨죠? 작년에 오답이었던 문제가 지문이 내년에 정답인 지문으로 나올 수 있고요. 작년에 틀렸던 지문이 올해는 맞는 지문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제가 왜 아까 그거를 버리라고 했는지 6번 보세요. 문제만 보세요. 맞출 수 있겠습니까 이거? 맞출 수 있어? 밑에 해설 보세요. 맞을 수 있어요? 해설 봐도 모르겠다. 씨. 그죠? 이런 거 버리는 거야. 그냥 과감하게 버리세요. 이런 거는 이거는 푸는데 이런 문제 나오잖아요. 몇 개 아웃. 그럼 넘어가세요. 다른 문제. 차라리 다른 문제에 집중하는 게 훨씬 이거 절대 못 풀어요. 요거 뭐 중앙행정기관에 시행하는 주요 사회보장 정책이 뭐 틀렸다고 하는데 저도 해설 보고 알았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는 몰라요. 아무리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게 문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뭐 해설 강의를 찍으시거나 이렇게 강사들이 마치 본인은 다 아는 것처럼 본인들도 다 해설 보고 찍는 겁니다. 제가 말했잖아. 23년도 기출문제 풀었는데 저도 25개 중에 18개밖에 못 맞췄어요. 정말로. 못 맞췄다니까? 못 맞췄다고. 그러니까 저도 아는 게 그거밖에 없고 심지어 18개 중에 내가 완벽하게 정답이라고 체크한 답은 15문제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하다가 맞춘 거야. 아셨죠? 어떤 느낌인지. 그러니까 강사들도 다 몰라요. 강사들도 공부하면서 하는데 대부분 강사들은 뭐냐면 여러분보다 익숙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이걸 아는 그 로직을 아니까 로직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딱 한 문제만 풀고 갈게요. 8번 한 번만 풀어볼까? 8번. 요것만 풀고 4장은 다음 시간에 해도 될 것 같아요. 4장까지 했었어야 되는데. 8번 마지막으로 8번만 풀고 가시죠. 볼까요? 자, 키워드를 잘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키워드 볼게요. 1번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생애 동안 삶의 질을 증진할 수 있는 평생 사회 안정망을 구축해야 된다. 오케이. 잘 모르겠으면 그냥 세모치고 넘어가고. 국가지방자치단체는 평생 사회 안정망 구축 운영함에 있어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서비스를 마련하여 최저생활을 보낸다. 아까 사회 서비스 뭐랑 연결됐었습니까? 처음에 민간이랑 연결됐습니다. 서비스라고 했어. 그죠? 그니까 얘는 뒤에 해설을 보면 공공부조 있지만 공공부조를 못 찾아 생각보다. 그러면 서비스에서 아웃시키면 돼요. 그냥 서비스에서. 왜? 서비스는 추가적인 거다. 아까 제가 그랬죠. 기본적인 메뉴를 시켜야 서비스를 줄 거 아니에요. 그죠? 서비스인데 민간 부분이 무조건 들어가야 돼. 돈이 필요하니까. 아셨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 이건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국가 지방자치 다양한 사회적 위험 하에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해야 된다. 오케이. 국가 지방자치는 공공부분, 민간부분 소득보장 제도에 효과적으로 연계. 오케이. 자, 다른 지문이 다 아리까리해도 뭐예요? 사회 서비스. 서비스는 추가적인 거니까 민간 부분 이것만 알면 뭐야? 풀어버린다고. 다른 게 다 몰라도. 아셨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나머지 문제는 풀지 마시고, 왜냐하면 문제는 제가 또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면 다음 시간 시작하기 전에 다시 앞에 거 문제를 좀 풀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기를 시키고 넘어갑시다. 그런 식으로 해서 누적해서 진도를 빼야 되니까. 그래서 문제는 풀지 마시고요. 아까우니까 요건 나중에 아껴서 풀고, OX는 사정없이 풀어주셔도 됩니다. OX는 사정없이 이렇게 하시고, 다음 주는 휴강이고요. 다 다음 주인데 복습을 굳이 그렇게 많이 빡세게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진짜는 다다음 주부터 시작입니다. 다다음 주는 좀 생각보다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예습 금지 하지 마. 예습하지 마세요. 복습만 하세요. 복습도 제가 밑줄 치고 배표 치라고 한 것만 보세요. 그것만 봐도 돼. 아셨죠? 그렇게 하시고 다다음 주에 만나서 그렇게 하시죠. 오늘 첫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순식간에 10시가 되네. 네, 고생 많으셨어요. 네.